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나는 과거 모 대학의 흑인 학생, 여성 학습 파트너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습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키가 175cm로 비교적 큰 편이었기 때문에 학습 파트너로 지원했을 때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후 학교에서 내게 부여한 임무는 콩고 출신의 아프리카 유학생 한 명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의 집안이 매우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기 어렵고 병 고치기 어렵고 노후 생활이 어렵다. 이는 중국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세 가지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공 당국은 막대한 예산을 외국 유학생들에게 할당하여 자국민보다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 외국 유학생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한 아프리카 유학생이 2년 동안 60만 위안을 벌어 가족 12명을 부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만 위안이 전부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나요? 저는 중국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60만 위안 이상 벌었어요. 2년 동안 60만 위안을 혼자 번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한 푼도 없어요. 돈은 어디 갔나요? 전부 고향으로 송금했어요. 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전부 고향으로 보냈군요. 가족이 몇 명인가요? 우리 가족은 12명이에요. 그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저 한 명뿐이에요. 와, 한 사람이 12명을 부양하는 거네요. 제가 돈 벌기가 좀 쉬운 편이니까요. 중국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흑인 유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공 당국은 1인당 60만 위안의 유학 지원금을 특별히 마련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1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국으로 유학 오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에 따르면 절강성 항주에서 유학 중인 2명의 콩고 출신 흑인 유학생이 한 달의 생활비로 180만 위안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콩고는 1인당 GDP가 600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두 분은 항주에 여행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일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유학생이시군요.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토목공학이요.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되나요? 18,000위안 정도요. 와, 생활비가 꽤 많네요. 두 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왔어요.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의 흑인들에 대한 사랑은 세심하기 그지없다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중공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공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역은 학비, 숙박비, 생활비, 종합의료보험비, 국제항공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공식 발표한 2018년 교육부 부처 예산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유학생 교육 예산은 무려 33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약 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 왜냐하면 중국에 유학하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며 기숙사도 무료이고 매달 생활비 1,500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이면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 중국인은 외국에서 유학할 때 현지인보다 몇 배나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데 외국인이 중국에 오면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걸까요? 예를 들어 무한대학 유학생 입학 신청 조건을 보면 건강하고 18세 이상이며 몇 마디 외국어를 할 줄 알면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최소 6가지 유형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중국 정부 장학금,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기업 장학금, 기타 장학금입니다. 이 블로그는 또한 중공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학부생 1인당 매년 6만 위안을 지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유학생에게 박사과정 92,800위안, 석사과정 74,200위안, 학사 66,200위안을 지원합니다. 또 성도시 정부는 박사과정 3만 위안, 석사과정 25,000위안, 학사 2만 위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상해교통대는 매년 유학 오는 한 명에게 연간 최대 11만 2,300위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을 4년 동안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중공 정부는 외국 유학생에게 총 45만 위안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중공 정부는 왜 외국 유학생, 특히 흑인 유학생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까요? 한편으로는 중국 대학들이 실적 위주로 운영된 결과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화는 중국 각 대학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수는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간주되며 심지어 교육부 관료, 대학 관리자, 지방정부 관료들의 정치적 실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각 대학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공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196개국 및 지역에서 온 약 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대1로 연선 64개국 출신 유학생 수는 총 26만 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공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여기에 숨겨진 중공의 또 다른 목적은 유학생들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이들 국가에 중공의 이념을 심어 홍색 선전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유학하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진 가문의 후손으로 현지 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갖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아프리카로 돌아가 정재계의 엘리트층이 됩니다. 즉 자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며 결국 중공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여성 학습 파트너를 제공한다는 스캔들이 잦아졌습니다. 산동대학은 2017년부터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국가 등 특정 국가 출신의 남성 유학생들에게 여성 학습 파트너를 배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1대1 배정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한 명의 유학생에게 무려 3명의 여성 학습 파트너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한 네티즌의 폭로에 따르면 산동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학습 파트너로 선발되는 유학생들은 학교의 정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한 배경이 없고 가정이 평범한 유학생들만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학습 파트너로 일하는 동안 여학생이 유학생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거나 강간을 당해도 만약 그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학생뿐만 아니라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룸메이트까지 모두 대학원으로 자동 추천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폭로한 사람은 광서성 계림의 한 대학 교수이며 이 교수의 동창이 현재 산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산동대학의 한 여성 파트너가 직접 작성한 자백문이 온라인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그 내용은 충격적인 내막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여성 학습 파트너는 산동대학의 보조금을 받아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학습 파트너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교에서 부여한 임무는 콩고 유학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잘 어울렸지만 주말 파티에서 그 유학생들의 추악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동반 학생들이 파티 참석을 거부할 경우 유학생들은 인종차별이나 무례함을 이유로 학교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불만 제기로 동행한 학생의 점수는 감점되고 학교는 이를 참고하여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그 모임에는 20명이 넘는 유학생과 20명 이상의 학습 파트너가 참석했습니다. 학습 파트너들은 모두 비교적 좋은 체형을 가진 여성들이었으며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모임 중 많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술을 권유받았고 한 여성은 술 마시기를 거부했다가 한 유학생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그 유학생은 공개적으로 그 여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여성 학습 파트너가 매우 분노하며 뺨을 맞은 여성을 데리고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맡은 학습 파트너 대상인 콩고 유학생이 이를 막았었고 그 과정에서 매우 거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여성 학습 파트너는 콩고 유학생과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였으며 결국 가게 직원과 가게 주인의 중재 덕분에 2명의 여성이 겨우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해 나와 뺨을 맞았던 여성 모두 학비 보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입장은 분명히 그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가 봐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돌아오지 못한 여성 중 몇 명은 2-3달 후 병원에서 낙태했고 당시 학교 전체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계속 확산되자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은 산동대학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러한 학습 파트너 제도가 산동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경대학,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중산대학, 하얼빈 공업대학 등 많은 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중공교육부가 장려하는 중외학생 교류 증진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산동대학이 대학교입니까? 아니면 사창가입니까? 사창가에서도 공짜로 제공하고 돈까지 주지 않습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산동대학만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총장이 타락한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든 정책입니다. 진짜 깡패는 바로 중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관련 영상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나섰습니다. 단지 한 명의 산동대학 망나니 총장 때문에 전체 산동 사람들이 체면을 잃었다는 것 당신은 아십니까? 산동은 의로운 협객들이 나오는 곳인데 어떻게 산동대학이 매국노가 되었단 말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고 유명 방송인 노량이 공개한 내용도 전부 수집했습니다. 산동대학에 있는 모든 흑인 에이즈 환자 매년 최소 보조금이 59,200위안에서 99,800위안까지 지급되며 최대 보조금은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흑인 유학생이 질병에 걸리면 25명의 자원봉사자가 그를 돌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깡패 대학입니까? 산동대학 여학생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흑인 유학생과 얽혀 3개월 안에 전부 낙태를 했습니다. 산동대학 여학생이 직접 자백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제 위챗을 추가하세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놨고 얼굴, 사진 전부 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우리 산동 사람들의 명예가 짓밟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동대학 내 에이즈 감염률이 5년 동안 295%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재벌 임지강은 2018년 10월 한 강연에서 중국의 에이즈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에이즈가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대학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대거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에이즈를 중국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외국인은 시험 없이 청와대 입학, 10년 공부해도 국적 한 장만 못하다. 청와대의 새로운 정책에 중국 수험생들 절망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청와대에 입학하기 위해 극도로 힘든 입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훨씬 더 쉬운 절차를 통해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청와대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신청 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단순히 지원만 하면 되며 중국 학생들과 달리 힘든 입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학들이 자국 학생과 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이중 기준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 북경대 학생이 불만을 토로하며 저는 매우 분노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 학부가 자국민과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조차 기본적인 국민 대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해 한나라 두 가지 기숙사라는 인터뷰 다큐멘터리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퍼졌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내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촬영자가 북경과 난주 두 지역의 두 대학을 방문하여 중공교육부가 숙소 환경에 있어 자국 학생과 외국 유학생의 차별적 대우를 폭로한 인터뷰 형식 영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학생들의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적용되며 매일 밤 11시 30분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반면 외국 유학생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으며 24시간 전기 공급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전기 사용이 제한되어 그 시간대에 공부하거나 개인 용물을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촬영자가 외국인 유학생들은 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한 외국인 학생은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국제 학생들을 중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하고
중국을 국제화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